네,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요. 정치 비하인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원선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신데 사퇴하셨다고 그냥 전 의원으로 불러달라. 박원석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 동갑내기세요? 네, 동갑인데 학교는 제가 훨씬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 변호사 계속 친구하자고. 아니 학번이 우선 아닙니까? 나이가 우선이죠.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가 깡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는데요. 와, 이 용산 대통령실 뉴스 핫합니다. 박영선, 양정철 깜짝 발탁설. 아우, 제 발음 왜 이럽니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양정철 이름이 나왔을 때 바로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아니 검토한 바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게 공식 라인이 아닌 비공식 비선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까지 가게 됐어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공식적 인사 라인에서는 검토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인사 라인이 아닌 예. 그런데 일부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예. 검토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2의 최순실이다. 예.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과하다. 아.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는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 라인은 아닌데 네. 다른 이제 비서관들 예. 몇 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고 언론에 흘린 것까지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언론에 흘린 거는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검토해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여론을 좀 떠본 거 아니냐. 아, 여론 떠보기. 그런 점에서 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선 얘기가 나오는 건 뭐 거론되는 비서관들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위에 있는 직책 없는 누군가의 문제 아니냐. 아.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다들 짐작 가능하실 거고요. 누굽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비선 논란이 나오는 거고 인사 개입 논란이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좀 너무 난맥상인 게 보통 이런 얘기가 해프닝이면 하루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예. 여전히 박영선 전 장관이 들어오면은 뭐라고 할지 예. 그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른바 이제 비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거론된 이런 인사 구상이 네.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는 좀 말씀 중에 여론 떠보기 이거 부적절했다 하시는데 원래 인사라는 게 여론도 막 떠보고 그래야 되는 거 그렇긴 아닙니까? 한데 네. 그 야당 쪽 인물을 기용하려면 전공법은 아, 그래요? 예. 총선 이후에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예.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원하고 적조했는데 앞으로는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를 할 테니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게 먼저죠. 아,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야당 인사를 기용한다면 그게 뭐 야당 내에서든 여당 내에서든 무슨 반발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네. 일방적으로 그냥 야당에서 그것도 중책을 지냈던 지난 정부에 네. 그런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총선 이후에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처럼 그 돌파가 되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이거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봐요. 아, 청문회도 통과 못한다. 통과 못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여론 떠보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그 부적절했다. 예, 저도 이제 그 통과 어려울 거로 보고요. 네. 박영선 총리는 보수나 진보 양쪽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요? 특히 보수층에서는 네.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냐. 우리 우파 쪽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 어떻게 양정철 실장 그다음에 박영선 총리가 말이 되느냐. 예. 우파 쪽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진보 진영, 제가 좌파보다 진보 진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통과 안 시켜줄 겁니다. 그래요?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박영선 사이가 안 좋은데다가 본인하고 상의도 없이 예. 무단으로 자기 진영 사람 빼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통과 안 된다. 예.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예. 대통령실도 이제 공식 검토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이 논란을 계속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아,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은 국무총리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부통령제로 가야 되는데 이 국무총리보다 더 그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게 비서실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종석 비서실장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양정철 비서실장 이거는 진짜 뭐 결이 안 예. 맞는 건 맞고요. 예, 어떻습니까? 뭐 세간에서는 그래서 네. 이 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출처가 네. 이게 이른바 뭐 비선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거냐 뭐 심지어 이게 과잉 해석은 예. 양정철 씨의 구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 제가 보기엔 다 양정철 근거 없는 억측들이라고 보고 비서실장은 누구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대통령실을 관리하고 예. 또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양정철 이 전 민주연구원장은 네. 지난 정부에 그렇죠. 이를테면 문 대통령의 실세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예. 그런 분이 이 정부의 비서실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치예요. 총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총리 인준이 안 돼요. 결국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협치 혹은 거국 내각 네. 이런 의미에서 야당 측 인물을 기용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네. 협조를 구하고 예. 그리고 나서 야당 측 인물을 천거한다면 왜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빼가기 이거 가지고 뭐 야당 파괴 공작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네. 어쨌든 야당에서 그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일방적인 거죠. 아, 일방적이었다. 그래요. 양정철 비서실장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박영선 총리보다 저는 더 나쁘다 봐요. 아, 더 나쁘다. 이분이요. 예. 민주연구원 원장 출신이에요. 네.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 출신이 아닙니다. 아, 네.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 출신이 모르지만 네.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민주당 그때 총선을 그렇죠. 총기획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호철, 그다음에 전해철, 그리고 양정철이잖아요. 네. 이런 분을 우리 비서실장으로 모시면 비서실장이 뭐 하느냐면 인사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네. 이런 분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결과적으로 네. 그 박영선 장관이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든 안 하고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하고 못한다? 예, 그 나온 설들이죠. 이분들이 정치를 평생 동안에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 혹은 이쪽 이제 민주 진영에서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현 정부에 그것도 현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지금 몰린 상황에서 네. 무슨 총리 비서실장 들어가 가지고 현 정부에 말하자면 이 지평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몸담았던 진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네. 이게 협치가 되려면 협치의 수순이라는 게 있어요. 협치 수순. 근데 그 협치의 수순을 전혀 따르지 않고 이렇게 돌연 뭐 임명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설에 그칠 텐데 네. 이런 설이 나오고 여진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 대통령실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총선 끝나고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예. 물론 인사가 가장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좀 질서 있게 해야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국무총리 뭐 언론에 띄우기를 하셨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는데 국무총리 인사 그리고 비서실장 인사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면서 좀 국면 전환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국면 전환이 이걸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군요. 오히려 이제 더 좀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아, 예. 저도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네. 조금 이제 입을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자기 의견을 여과 없이 언론에 네. 흘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통일된 목소리가 놓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자꾸 비선라인 하는데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비공식 인사라인. 그러니까 공식 인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뭐 인사기획관 이런 게 있죠. 네. 그 라인이 아니고 다만 이제 뭐 다른 라인에서 온 거지 완전히 비선이라면 직책이 없는 분이 뒤에서 하는 거니까 예. 좀 용어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직책이 없는 분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니,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이번만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네.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인사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이 끝나고 기록적인 대패를 여당의 입장에서 기록을 드러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실도 여당도 이 난맥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석상에서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다시 정말 한번. 방향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국정기조를 하나도 안 바꿀 거다. 이 얘기를 달리 말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급기야 27%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러면 지금 임기가 아직도 3년 남았는데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총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런 난맥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국정 기조 변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의료개혁을 백지화할까요? 원점에서 이제 그냥 의료개혁 바꿀까요? 그다음에 우리 탈원전 정책, 네. 원전 생태계 복원을 바꿀까요? 그다음에 건전재정을 바꾸고 돈을 그냥 25만 원씩 뿌릴까요?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안 하고 세세 외교, 그다음에 북한에 USB 주는 외교 할까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큰 방향에 대통령 정책이 잘못된 게 없다. 다만 이제 개혁하다 보면 그 피해보는 의사들이나 계층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 좀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 이게 필요하지. 큰 방향 바꾸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진짜 위기가 오거든요. 저는 네. 원칙은 더 개혁에 매진해야 된다 봅니다. 오케이. 국정 기조나 네. 방향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네. 혹은 정책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의료개혁, 의대 증원 할 수 있죠.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했어요. 네. 그러나 전공의들하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정해가지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국민들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입틀막 정권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언론 다 장악해가지고 언론들부터 입 봉쇄하고 장악했어요. 대통령이 언론과도 소통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국정운영 태도나 정책 추진의 태도 때문에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철학을 바꾸라.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을 하는 걸 다 수용해라가 아니고 최소한 대화해라. 소통해라. 네. 국민들과 소통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그럼 뭐 자기 기조나 철학을 다 바꿔야 되냐. 야당 정책을 다 수용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민주정치의 본령에 맞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네. 그리고 여론을 살피면서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겠다 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대화 소통. 야당 의원을 콕 찍어서 만나야 되는 겁니까? 야당 대표를 콕 찍어서 만나야 소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야당 대표는요. 네. 지금 만나는 건 아니라 봐요. 일단 이제 조국 대표는 네.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해요. 네. 대법원에서 빨리만 선고하면 5월 31일 전에 선고하면 교소 바로 갑니다. 네. 그런데 뭘 만납니까?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은 국가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국회와 협치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상대는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6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고 네. 대표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두 명을 불러서 대통령실에서 뭐 협치를 하는 네. 따라서 시점은 6월이나 7월 국민의힘의 대표가 정해진 다음에 네. 둘이를 불러서 해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1대1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뭐 여야 대표 한꺼번에 만나는 거 좋은데 아, 그거 괜찮아요. 2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아, 그러면 예. 앞으로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런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고 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관측이 나와요. 네. 안 만날 거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네. 여전히 피고인이고 피의자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야당 대표를 안 네. 만날 거다. 네. 야당 대표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국정운영 일방적으로 하면 고립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민주화 이후에 일시적인 여소야대가 있었지만 임기 내내 이렇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나온 거 보십시오. 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건 보수층에서 마저도 총선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은 제가 보기엔 통치를 포기하는 거죠. 통치 포기까지. 아우 두 분의 이 동갑내기 싫어하는데 뭐 탱탱합니다. 사실은 방송이 끝나면 야야 이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게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게 지금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또 인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 비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홍준표 시장이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과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얘기하시죠. 예. 아니 이제 뭐 당의 원로이기도 하잖아요. 네. 현직 광역단체장이고 또 이런저런 이제 정치적 조언을 네. 간접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 의견을 듣고자 만난 거라고 보고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감각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에요. 아,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제가 예. 보기에는. 그래서 뭐 김한길, 장제원 이렇게 추천했다는 것도 네. 지금 여당 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좀 최선의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 출신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거부감이 적은 데다가 그분이 어쨌든 뭐 대화 협치 소통 근데 이런 그 소신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물론 여권 내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이제 윤핵관이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3선 국회의원 출신이 이번에 출마를 안 했어요. 불출마했죠. 불출마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독주했다. 이런 비판을 좀 희석시킨 측면이 있고 그분도 정무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그 이상의 비서실장 카드를 지금 구상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 홍준표 시장의 그런 조언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마음에 든다 이거군요. 제가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그나마 설득력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인다. 저는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 만나서 네. 다양하게 목소리도 듣고 건의 듣는 것 옳다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만나서 안 될 사람도 있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승민 같은 자는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정권이 몰락하게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쓴소리가 아니에요. 쓴소리 아니에요? 자기 정치지. 네. 이런 빼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권에 애착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는 만난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다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 지지하는 층 중에 네. 왜 한동훈 위원장은 전화 한 통 없이 홍준표 시장만 만나느냐 예. 이런 이제 일부 비판이 있어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도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좀 불러서 고생했다. 예.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한번 만나기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안 중에는요. 네. 저도 장제원 비서실장은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유일하게 선당우사로 의원직을 예. 이번에 불출마한 그렇죠. 이런 공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비서실장은 충성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쓴소리만 매일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예. 제안을 잘했다 홍준표 시장이 장제원 비서실장은. 예. 근데 김한길은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쪽은. 근데 아니, 장제원은 잘했다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야지 왜 안 만납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유승민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들을 얘기는 없어요.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구상소에 거의 다 있는 얘기이고 예. 대통령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유승민 의원한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게 동지가 됐든 적이 됐든 비판자가 됐든 협력자가 됐든 다 만나서 조언을 듣는 위치에 서야지 내 사람만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가려서 만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유승민 전 저런 서정욱 변호사의 조언을 대통령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날 바에는 아예 반대편에 있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낫지 않냐. 여당 대표도 만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어쨌든 당에 남아서 총선 때 그렇죠. 자발적으로 도와줬죠. 후보 지원도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로열티예요. 당에 대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한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 제안이 없다고는 하는데 또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홍준표 시장을 국무총리로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고 또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이 좋은 정치인이구나 서로 마주하면서 이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리직 제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군요. 할 수도 없고 대구시장인데 예. 따라서 그거는 이제 억지 추측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이준석 이런 사람 만나가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유승민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도움이 우리가 되느냐? 만날 조언을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 애착이 있는 이런 분들의 쓴소리를 들어야죠. 예. 윤석열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속마음은 그건데 그 사람들한테 말 들어가지고 조언이 아니고 이거는 나쁜 거예요. 예. 저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하는 행태는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임기 3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이랬기 때문에 성공을 바라지 않는데 이 사람을 왜 만나느냐 이런 취지이십니까? 지금 이제 대선의 뜻이냐 했더니 3년 뒤에 한다 했더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준석이 진짜 이준석 이분은요. 공영은 후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겨우 이번에 됐는데 좀 겸손해야지. 자기 동지들 다 죽었잖아. 지역구에 딱 한 명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례가 된 것처럼 동지들은 다 시체가 절비한데 이런 사람에게 큰 정치 못 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께 무슨 총리직을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설사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도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차기 주자하고 차기 대권을 목표로 하는 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총리직을 맡았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조언은 하되 본인이 이걸 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정말 변해야 되겠다고 느낀다면
누구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이렇게 기록적인 대패를 여당이 했던 저변의 이유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큽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누구든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어젠가 그젠가. 네.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 선거 끝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대비되면 네. 점점 더 현 정부의 통치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결국에는 총선의 실패를 넘어서 이후에 더 큰 정치적 실패를 예고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감하게 국정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비판자든 아니면 반대자든 다 만나서 아니 대통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만남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완전히 선긋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홍 시장님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원색적으로 예. 비난을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문재인의 사냥개다. 다시는 오지 마라. 예, 그러고 이제 뭐 예. 셀카 놀이나 셀럽 하다가 이게 말아묻다. 예.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는 홍 시장님이 너무 과하게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다 봐요. 과하게. 예. 한동훈 위원장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 물론 이제 아쉬운 점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윤 대통령과 너무 차별화 정책을 네. 이런 부분 또는 이제 공천에서 이제 너무 독단적으로 당해버린 거죠. 대통령실하고 안 맞게. 이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네. 그런데서 그렇게 원색적으로 심지어 개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건 잘못됐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 홍 시장 계속 만나는 게 한동훈 저는 이 카드 버리는 이런 면이 있긴 있다 봐요. 이래서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예. 한동훈 위원장도 껴안아야 된다. 대통령이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 정치적으로 네. 굉장히 상황 판단이 되는 게 예리한 분인데 네. 손절각이라고 본 거죠. 한동훈은 손절각? 네, 대통령이 손절하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면 홍 시장 입장에서는 예.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갈수록 지금 수위가 올라가고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글쎄요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재기가 좀 어려울 거다. 앞으로 더 길게는 모르겠어요. 네. 차기 대선이 어쨌든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시간은 있다고 보는데 예. 당장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만한 명분이나 조건은 예,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만남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특검법이야 뭐 무난히 통과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고 네. 이게 윤석열 특검법이에요. 윤석열 특검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최상병의 그 죽음 순직 과정은 우리 동영상이나 동료 정인으로 이미 충분히 알잖아요. 예. 더 뭘 규명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외압이라든지 예. 대통령실의 의혹 이걸 캐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특검에서 탄핵에 단초가 없나 이 정도까지 저는 정치 공세로 보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수사권 자체가 없을 뿐더러 예. 정당한 지시제 외압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죠. 예. 그러면 공수처 없애고 해야죠. 공수처를 왜 수천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네. 못 믿겠다. 우리 특검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예. 재판에 관여하는 특검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잘못된 법이다. 예. 근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이 쫄면 안 됩니다. 야 이게 민심이 이런데 예. 우리 의석 108석 얼마 안 되는데 거부권 하면 이게 통과되면 어떡할까? 쫄면 안 돼요. 그냥 단호하게 이거 잘못된 법이다. 거부권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 108명은 똘똘 뭉쳐서 다시 이게 부결하면 됩니다. 예. 지금 공포에 빠지면 안 돼요. 원칙대로 저는 국민의힘이 뭉치면 부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뭐 국민의힘에 벌써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똘똘 뭉쳐야 된다. 말씀 중에 이제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사고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끔 이게 아니 근데 법이 이제 변경됐는데 박정훈 예. 단장이 그 했던 말씀하신 게 거라고. 박정훈 단장이 예. 했던 게 수사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조사죠, 이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예.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고발 대상들을 특정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예. 빼라. 수사 대상을 특정하는데 이 해병대 사령관은 빼라. 그 조사 이게 이제 과정에서 예, 그게 예.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점은 이제 외압일 수 있고 음. 일종의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특검이 될 수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최상병 그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동시에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총선 민심을 악화시키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보낸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치 않아요. 예. 근데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또다시 네. 거부권을 행사한다? 아마 거부권 행사하면은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음. 지금은 제2 요건이 한 18석, 20석 가까이 모자랍니다. 네. 근데 192석을 야권이 지금 이 22대 22대. 국회에서는 갖게 예. 되기 때문에 8석만 넘어오면 이게 이제 충분히. 거부권이 무력화돼요. 예. 근데 벌써부터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몇몇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정훈 변호사가 기대하는 대로 여권이 똘똘 뭉쳐서 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수용해서 차라리. 수용해서 예. 시시비비를 따져볼 건 따져보고 또 이른바 이제 여당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법에 담겨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22대 국회에서 이게 제의돼 가지고 네. 거부권 무력화되면은 레임덕이 아니고 그 순간 데드덕이에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차라리 21대에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협상하고 조정해야 된다. 협상하고 조정해야 그래서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럼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내서 뭐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될까요? 아니 여권 일각에서도 예. 독소 조항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선 긋겠다. 나중에 감당 안 될 겁니다. 아, 그럴 바에는 진짜 탄핵이에요 그때는. 걱정해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22대부터는 정말 야당의 맹공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2대 국회 특검 정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네. 윤석열 특검 이게 최상배 특검이죠. 그다음에 가면 한동훈 특검,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막 파상 공세를 펼 걸로 보여요. 예. 이 야당은 이제 민생에는 아랑곳 없습니다. 민생 법안이 16,000개가 계류 중인데 예. 지금 특검법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안철수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신자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이번에 표를 얻은 게 45%가 국민의힘 후보 찍은 거죠. 똘똘 뭉쳐서 민심을 바로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야당의 파상적인 입법 공세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네.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줄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걸로. 뭐 한동훈 특검 아이디어는 아직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한번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네. 그 주가 조작 이외에 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묶어서 종합특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거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거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요. 네. 물론 뭐 야당도 특검만 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민생이고 네. 경제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네. 어떤 혁신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예. 오히려 이제 그런 협치를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죠.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대치정국으로 갔을 때 그 네. 결말은 매우 위험하고 그렇다? 위태로울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고를 접으시는데 아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지금 사퇴하셨잖아요. 예, 예. 뭐 이어서 먼저 질문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미래의 일단 앞날은. 비대위가 출범했고요. 비대위 가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그 비대위원을 출범했고 네. 일단 비대위에서 총선 평가와 전당대회 계획을 어우.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는 이제 한시적인 체제일 텐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가치, 비전 이걸 갖추지 못하고 총선형 정당으로 좀 급조된 면이 있고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여전히 잘 몰라요. 네. 결국 그 한계 때문에 이제 김종민 의원 한석에 그쳤는데 좀 냉정하게 이 실패를 좀 돌아봐야 되고요. 앞으로 소수 정당으로서 어떤 생존 전략을 예.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는 뭐 지도부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원으로서 필요한 의견을 내겠으나 중요한 거는
현재 비대위나 향후에 이제 지도부를 맡을 분들이 네. 그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어떤 책임을 갖는지가 중요하겠죠. 탈당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역사 속으로. 아니 여기 탈당 안 하신대요. 백서도 저 만들고. 대기실에서는 탈당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현직 의원이 한 사람이 솔직히 봅시다. 있는데 대기실에서는 탈당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 미래도 없어진다. 이낙연 대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의 팬클럽 수준인데 광주에서 이번에 득표를 봤죠? 네. 민흥배 의원하고 송영길. 예. 맞죠? 송영길보다 훨씬 적게 얻었잖아요. 송영길 17%인가 예. 나왔고. 따라서는 조율 예방이 어렵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앞에다 두고 이러시면 예. 어떡합니까? 두 분이 또 동갑이시고 친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정치 비하인드 얘기다 보니까 뒷얘기까지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원서 전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